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어떤 역경도 어떤 질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대표 함영준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마음과 건강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흔히들 건강이라고 하면 좋은 음식에 좋은 약 먹는 몸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마음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어떤 역경도 어떤 질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뭔지를 우리 같이 논의하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인 1890년대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서울 풍경은 이랬습니다. 서울은 단조롭고 죽은 도시다.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기력하다. 빈민가 귀퉁 위에서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 활기 없고 더러운 아이들, 고기 토막에 힘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다갈색 개들. 그런데 지금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열광에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 눈에 비친 서울 강남의 풍경은 어떨까요? 불과 한 세기 사이에 벌어진 이런 엄청난 변화, 지구상 가장 가난하고 후진적 사회에 살다가 가장 풍요롭고 선진적 사회에 살게 된 한국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들, 바로 여기서 한국인들의 마음속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할 정도의 아찔한 변화, 그 속도감에 우리 모두가 적응할 수 없는 것이죠. 제 어린 시절인 1960년대 초, 벌써 60년 전이네요. 코리안 타임이란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행동이나 그 버릇을 이르는 말. 한국 전쟁 때 주한미군이 한국인과 약속을 한 뒤 약속 시간보다 항상 늦게 나오는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인은 약속 시간에 늘 늦게 도착한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풍습이고 시간관인 것 같다. 라고 하여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한국인들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시간관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시간을 따질 만큼 급한 일도 없었죠. 그때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느린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비록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고 해방이 되고 미군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조금씩 현대 문명화 돼 갔지만 90%는 옛날식이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하루 3끼 음식을 못 먹던 시절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빈곤을 추방하고 근대화를 이룩하는 목표하에 국민을 빨리빨리 정신으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 초등학교 3학년 1965년이에요. 그때 국민 슬로건이 올해는 일하는 해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966년 올해는 더 일하는 해. 당시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불리던 경부고속도로는 조그만 회사에 불과하던 현대건설, 당시에는요, 정주영 사장 등이 주축이 돼서 얼마 만에 완공하신 줄 아십니까? 불과 2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고속도로 깔았습니다. 그땐 말이죠, 서울에도 변변한 아스팔트 도로조차 별로 없었고 길 대부분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말이 지나다니는 신라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황토길이었습니다. 변변한 장비도 물론 없었죠. 인부들은 맨몸에 곡괭이와 도끼, 삽자루로 길을 뚫었습니다. 그때 구호도 빨리빨리. 그렇게 무식하게 한국은 변해왔습니다. 이후 국민소득은 로켓처럼 뛰어올라
지금 얼마죠? 3만 달러를 넘어서 세계 G7 경제대국 안에 속할 정도가 됐습니다. 60년간 무려 400배가 뛰었죠. 경제만 그럽니까?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 정보화까지 이뤘고 이제 세계가 갈목하는 문화 강국도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죠. 그러나 세상 만사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죠. 앞으로도 수없이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삶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신이 내린 축복이었지만 그늘진 면도 많이 남겼죠. 지나친 목표 지상주의, 하면 된다 이 정신이, 인명경시, 날림, 부실공사, 강자 독식 문화, 또 위너스 테이킹 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일등주의 문화 등에 혼재돼서 글쎄 헬조선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24시간 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대야 했죠. 망국과 가난, 전쟁을 이겨낸 그 악착스러운 민족이 세계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울증과 분노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에서 연구하는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 예술대 교수는 2012년 발간한 필요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과거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중심의 세균성 질환 시대였다면 지금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신경증 질환 시대다. 21세기는 성과사회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배하는 이곳은 타자가 아닌 자기 착취 사회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자기를 착취한다. 스스로 주인인 동시에 노예다. 여기서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가 양산된다. 한 교수는 세계의 자화상으로 말했지만 이거는 명백히 한국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나아지면 뭐합니까? 욕망은 더욱 커지고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나라 어느 구석에 나보다 더 성공한 놈이, 더 돈 많은 놈이 있는데 승진을 해도 복권에 당첨돼도 그 기쁨의 여력은 고작 한 달 정도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탐내게 되는 끝없는 오징어 게임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 심리다. 그 속에서 마음은 물론 몸까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도대체 이토록 미친 듯이 춤추는 욕망의 마음을 어떻게 달아갈까요? 아니,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자기 마음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교육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교회나 절 가죠? 가서 시험 합격해달라고 그러고 출세시켜달라고 그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마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각자 개인의 문제이자 이 사회, 이 국가, 나아가 21세기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누가 해결해 주죠? 정치가가 해줄까요? 바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내 마음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아야 되죠. 그래야 건강도 행복도 찾아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